이 영상을 본 이후부터 당신은 반전 매력을 갖게 될 겁니다. 외모와 내면을 가꿔야 된다, 장점을 개발해야 된다,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갖고 있는 거, 그거 그대로 뽐내시면 돼요. 원래 매력이라는 거는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뿐이니까요. 누가 유재석한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정말 캐릭터를 잘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유재석 씨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이미 네가 갖고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것 뿐이야. 와, 제가 가끔 특정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서 조언을 구할 때가 있었는데, 분야를 막론하고 하는 말이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영상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때깔나게 만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기존에 네가 갖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 뭐 카메라 살려고 뭐 대단한 걸 배우려고 하기 전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봐. 사실 유튜브도 시작하라고 조언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일단 스마트폰으로 먼저 해보라고.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또 한 번은 패션업에 종사하는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야, 옷 잘 입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뭔지 알아. 와, 이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제가 이거에 감명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패션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주제에 제 전자책을 쓸 때도 목차에 써먹었거든요. 이 나만의 스타일이라는 거는 만드는 게 아니라 다듬는 거다. 어쨌든 제가 여태까지 예를 들었던 뭐 유재석 씨의 말이나 전문 분야의 종사자들이 했던 조언들이나, 이것들의 공통점은 뭔가 독특한 거, 뛰어난 거, 특출난 거, 그거를 새롭게 개발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합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아이폰이라는 정말 세계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세상에 꺼내 보였던 스티브 잡스조차도 이거는 뭔가 대단하고 새로운 게 아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편집한 결과물인 것 뿐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 편집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미 기존에 갖고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온갖 단점 투성이고 매력을 뽐낼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게 없어. 그냥 다 엉망이야, 다 구려. 저는 이 생각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정말 열등감 덩어리였고 제 자신이 하나도 좋은 구석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단점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장점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으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너의 단점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정말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내가 나의 장점을 뚜렷이 알고 있고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앞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아닐 때, 그리고 보통은 자기의 장점이 뚜렷하게 안 보일 때가 많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 단점을 활용할 줄 알면 그게 엄청난 무기가 된다는 거죠.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또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도구로서 엄청나게 활용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단점을 가지고 어떻게 나의 매력을 발산시키고 반전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이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단점은 곧 반전이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거를 계속 반복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집중 안 해? 단점은 곧 반전이다. 자, 제가 배우들의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그 류승범이라는 배우가 있잖아요. 이분이 연기를 애초에 전공을 하지도 않았고 그쪽으로는 아예 생각이 없었대요. 그런데 감독들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거의 주연 배우급으로 쓰려고 했던 게, 내가 아무것도 배운 게 없고 뭐 연기에 대한 경험도 전무하니까 오히려 그게 신선하게 다가왔대요. 그러니까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었다는 거죠. 이것도 뭐 여담이지만 그 친형인 류승환 감독님이 양아치 역을 찾고 있다가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에서 가장 양아치가 보이더래요. 그게 이제 류승범 씨였다고 하는데, 뭐 농담으로 한 말이었겠지만 진짜 같기도 해. 그러니까 이 연기에 대한 뭐 지식이나 커리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발휘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서 말했던 뭐 선입관 같은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연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도 적었을 수도 있고, 뭐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된 거예요. 연기력이라고 평가될 만한 실력이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 반전이 된 거죠. 왜냐면은 류승범 씨가 한참 인기를 끌었을 때, 그때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뭐 지금도 인기가 많으시지만 되게 신선했거든요. 그런 연기를 하는 사람이나 그런 캐릭터가 없었기 때문에 되게 새로웠고 사람들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인기도 너무 많았고, 물론 연기도 너무 잘했고요.
그것도 재능이야. 아니 원래 선천적으로 타고났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과연 똑같은 조건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배우 지망생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분야를 바꿔서 뭐 어떤 분야든 내가 그 경험이 전무하고 해본 적도 없고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 그런데 기회가 왔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부족한 점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반전이 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 선택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에 달려있어요. 그냥 단점에 머무느냐 아니면 반전의 기회로 삼느냐. 그건 오롯이 당신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다른 배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굉장히 많은 매력을 갖고 계신 천우희 배우님, 그분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자기의 미운 구석이 있는데 그게 엄청 싫었었대요.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이게 오히려 내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거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본인이 얼굴이 짝짝이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를 바라볼 때 그 시선이 보통 뭐 외모로만 봤을 때는 균형 잡힌 얼굴이 아름답고 배우스러운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연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자기가 뭔가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역할을 했을 때는 왼쪽이었나 오른쪽이었나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왼쪽 얼굴이 좀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신경 쓰면서 연기를 하고 반대로 조금 귀엽고 깜찍하고 그런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뭐 반대편을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되게 자신의 양가적인 매력을 뽐낼 수 있어서 이게 엄청난 장점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우희 배우님은 단점이 반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활용할 줄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제가 강하게 느꼈던 게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옛날에 오디션을 볼 때마다 다 떨어졌대요. 그것도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럼 보통 이제 좌절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는 말이 물론 허탈하긴 했지만 타격감은 없었다. 왜냐면은 자기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뭔가 일이 안 되고 떨어질 때마다 와 내가 얼마나 잘 되려고 이러나 와 이거 엄청난 에피소드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니까 반전의 기능을 인생에서 직접 증명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점을 넘어서 인생에 있어서 많은 오점들이 있잖아요. 잘 안 풀리고 떨어지고 너는 배우가 될 그릇이 못 된다 라는 평을 듣기도 할 거고 그런데 얼마나 잘 되려고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나 이게 바로 반전의 힘이라는 거죠. 그럼 또 여기서 그러니까 그냥 긍정적으로 살라는 말이네. 뭐 힘든 일 생기면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라는 거잖아. 이 정도로만 느껴진다면 저는 반문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나요? 제가 뭐 따지는 거는 절대 아니고 내가 안 좋은 일을 겪었고 일이 잘 안 되고 있고 누가 봐도 내 외모는 별로야. 찢어지게 가난해. 남들이랑 출발점부터 달라. 조건이 누가 봐도 최악이야. 그럴 때 반전을 떠올릴 수 있는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절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세상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빌 게이츠도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니까 좀 기분 나쁘긴 하네. 어쨌거나 분명히 우리는 시작점이 다를 수밖에 없고 뭐 신이 존재한다면 원망스러울 정도로 누군가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짜증나고 억울하지만 저도 그것 때문에 정말 수많은 시간들을 낭비해 왔지만 여기서 그거를 더 큰 반전을 위한 과정으로 보는가. 앞서 그 천우희 배우님이 말한 것처럼 와 나 얼마나 잘 되려고 그러지? 야 이거 상상 이상으로 잘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분명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 저도 그런 사람이 많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왔을 때 짧은 시간에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변하기도 했고 뭐 제 이야기들은 제 영감 수업 채널에서 이미 많이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도 저의 현실을 저의 모난 점을 한탄만 하고 이 세상은 정말 역같은 세상이야 라고 불만만 내뱉었었지만 지금은 그냥 인정합니다. 그래 이게 내 단점이고 이게 내 상황이야. 이게 내 현실이야. 난 이 정도 그릇이야. 내 핸디캡이야. 내 단점이라고. 근데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거를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되는 속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실? 그냥 객관적인 사실일 뿐이에요. 나의 주관적인 해석은 아닌 거죠. 그럼 나의 주관적인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좋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점도 분명 있지 않을까? 찾기 시작을 한 거죠. 탐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앞서 말했던 새로운 거를 개발해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냥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끄집어내고 드러내는 겁니다. 재발견하고 다듬는 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저는 항상 그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이자 가장 고치고 싶은 부분이
편이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 자극에 이렇게 예민하지? 누가 던진 말에 쉽게 상처받고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눈치 보고 또 막 망상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되고 없애버려야만 하는 성격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원래 내 이제 성향이다 보니까 뭐 겉으로 그런 척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예민한 성격 덕분에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상황이라든지 뭐 대학교 때는 팀플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남들의 말에 공감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가 빨라서 누군가 어떤 그룹에서 소외가 되어 있으면 아니면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내가 그거를 빠르게 캐치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제 감정에 이입을 하고 위로를 건네줄 수 있었던 거죠. 뭐 제가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이제 나는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공감 지수가 높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좀 섬세한 부분이 있으니까 뭔가 글을 쓸 때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처럼 블로그를 하고 유튜브를 하기 전에도 옛날에는 싸이월드에 끄적이거나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쓰곤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지인들이 다 읽었겠죠. 뭐 구독자 이런 개념도 없었고. 그래서 제 친구들이 되게 많이 놀렸던 게 진짜 사춘기 소녀냐고. 막 대학생 돼서도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그런 뭐 허세글, 감성글, 막 시덥잖은 거 이런 거 쓰니까. 근데 놀리면서도 동시에 야, 나 너 팬이야. 나 너 맨날 네 미니홈피 페이스북 들어가서 본다. 나 너 구독자야. 그러니까 그때 구독자라는 단어조차도 잘 쓰이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뭐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거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런 영감수업 채널도 만들게 되고 영상도 찍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편안함이라는 주제로 책도 쓰고 강의도 만들고, 이거야말로 반전 아닌가요? 저는 저의 예민한 성격이나 생각이 많은 게 뭔가 글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참고로 뭐 제가 글을 대단하게 잘 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내 성향이나 특성이 이런 식으로 이어질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물론 뭐 동기부여를 주는 강사가 되고 싶다, 방송인이 되고 싶다, 작가가 되고 싶다, 뭐 아나운서, 라디오 DJ 뭐 그런 거는 꿈꿨지만 편안해지는 법, 불안을 없애는 방법 뭐 이런 걸로 책을 쓰거나 강의를 만들거나 영상을 찍거나 생각도 못했죠. 물론 미약하긴 하지만 이 유튜브 채널 내에서 또 블로그에서 저랑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나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겪어왔던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위로를 건넬 수 있다는 게, 그게 또 일이 될 수 있고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에 저는 이제 너무 감사를 느끼고 있고, 이게 바로 반전의 힘이 아닌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집중 안 할래? 단점이 곧 반전이다. 제가 또 하나 공유를 해드리면, 이거는 이제 예전에 쇼츠로 제가 살짝 공유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비염이 되게 심하거든요. 지금도 감기 걸려가지고 코가 이게 상태가 안 좋은데 원래는 더 목소리 더 멋있거든요. 한평생 이걸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비염인들은 아실 거예요. 그 후비루라고 막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가래 껴서 막 잠 못 자고 냄새 잘 못 맡고 숨 안 쉬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떻게든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무한테도 말 안 했던 건데, 어느 날은 퇴근을 하고 집에 가다가 제가 너무 서러워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펑펑 울었어요. 이게 너무 심하니까. 뭐 강사로서 강의를 할 때도 한 번은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휴강을 한 적도 있고, 억지로 2주 동안 진짜 쉰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넘게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난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시기였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나의 책을 만났어요.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었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이 이런 감각기관이 너무 좋으면 극도로 예민해져서 오히려 인생이 피로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가 너무 이제 냄새를 잘 맡는 사람, 그러니까 비염이 1도 없어. 그러면 조금만 냄새가 나도 거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비위도 약할 수도 있고, 또 음식에 대해서 까다롭게 굴 수도 있대요. 이 맛이나 이런 향신료에 대해서. 근데 저는 사실 다 잘 먹거든요. 냄새를 잘 못 맡으니까 뭐 향신료 세도, 그리고 뭐 어디 뭐 쓰레기 그런 냄새 나도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어차피 냄새 안 나거든. 그래서 이것도 쇼츠에서 얘기한 거지만 반대로 제 와이프는 냄새를 진짜 잘 맡거든요. 진짜 이 콧구멍이 나보다 큰가? 조금만 냄새가 나도 되게 힘들어요. 막 두통이 온다 그러고, 과장하는 게 아니고 비위도 약해서 조금만 냄새가 나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좀 편하네? 비염이 좋을 수도 있구나. 내가 생각했던 치명적인 단점이 오히려 이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여러 제 지난 시절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죠. 알바를 했었는데 그 음식물 버리는 일이 마지막 일이었거든요. 뭐 서빙 알바 할 때도 그랬었고, 지금도 있나? TGI 프라이데이 뭐 이런 설거지 알바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잘생긴 애들은 서빙하고 저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나는 괜찮았는데, 어쨌든 이제 설거지 알바를 하고 마지막 업무가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었는데, 저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은 진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 더럽긴 하지만 냄새는 막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아서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더빙 알바 못하고 설거지 알바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생겼는데 음식물 냄새 못 맡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눈이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 유명한 얘기 있던데 이하이 씨랑 강동원 씨가 눈이 되게 안 좋은데 안경을 잘 안 쓴대요. 근데 그 이유가 세상을 흐릿하게 보는 게 좋대요. 그리고 강동원 씨는 뭐 굳이 선명하게 볼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잘 보이면 오히려 피곤해서이지 않을까라고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단점은 뭔가요? 그리고 그 단점이 그거를 그동안 막연히 나쁜 걸로만 치부해버리고 고쳐야 하는 것으로만 단정 지었던 건 아닌지, 또 장점을 억지로 끄집어내고 찾아내려고 다른 사람을 흉내내거나 나랑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던 건 아닌지 스스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기회에 우리 한번 단점 배틀이란 걸 해봅시다. 뭐 장점 배틀은 들어보셨겠지만 단점 배틀은 처음 들어보시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렇게 영상 찍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그 댓글에다가 단점을 적어보세요. 솔직하게. 그 단점이 줄 수 있는 반전에 대해서도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반전이 이 단점 안에 숨겨져 있는지.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취업이 잘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자소서를 미친 듯이 쓰고 있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자소서를 많이 쓴다는 건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뭐 기회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글쓰기 능력이 늘 수도 있죠. 저도 자소서 정말 많이 써봤지만 이게 진짜 점점 늘어요. 뭐 포장하는 능력도 늘고, 그러면은 또 내가 뭐 나중에 뭐 영업직을 하거나 홍보 마케팅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어쨌든 상품을 더 좋게 매력있게 만드는 포장하는 기술인 거니까 지금 내가 그 훈련을 하고 있구나. 와, 이거 실력 굉장히 많이 늘겠는데, 나중에 내 커리어 끝장나겠는데, 와, 나 강국에 한 획을 긋는 거 아니야? 제일기획 TBWA 이거 그냥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잘 안 돼, 다 실패해, 돈도 많이 쓰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의 반전은 뭐냐? 와, 내가 웬만한 다이어트 방법은 진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이걸로 만약에 성공하면은 진짜 나는 모든 사람을 조언해 줄 수 있는 그 지식을 갖게 되는 거야. 아니면 내가 평생 이 기술을 쓸 수 있어. 평생 내가 원하는 몸매로 살 수 있어. 이렇게나 내가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으니까, 해봤으니까. 예시는 뭐 열거하자면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부디 댓글로 여러분의 창의성을 마음껏 뽐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거 있으면 저도 이렇게 빼먹게. 마지막으로 당신의 단점을, 혹은 과거의 어떤 오점을, 그리고 현재 상황에 주어진 결점들을, 와, 이거 라임 솔직히 괜찮았다. 단점, 오점, 결점. 그 점들을 사랑해보세요. 그런 것들이 어떤 반전을 가져다 줄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 진짜 허망한 실패가, 쳐다보기도 싫은 나의 못난 점들이, 아주 지긋지긋한 그 가난과 뭐 건강 문제와 관계가 얼마나 나한테 최고의 순간들을 가져다 주려고 끝내주는 보상을 받게 하려고 이러나. 오히려 기회로 보고 기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보자는 거죠. 여러분, 반전은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 삶에도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거를 그냥 망상으로 생각하느냐, 반전이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느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죠. 그 반전의 끝인 황홀한 순간을 곧 마주하게 될 여러분의 미래를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반전을, 아니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